네, 우선 뭐 저도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만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동물 국회의 모습을 뭐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보여줬고, 또 일 안 하는 식물 국회였다는 점이에요. 지금 20대 국회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법안이 10,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일을 안 했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을 해놓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모습도 일하는 국회의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라는 큰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 권한을 사적인 용도나 아니면 행세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데 쓰지 말고 일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적 의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개혁 작업이 그동안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혁을 이뤄내야 될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도 지금 뭐 개혁의 그 물줄기가 좀 비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국가적 의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지역 발전이라는 지역 의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상은 멀티플레이어다. 국가적 의제와 지역 발전의 의제들을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관악갑의 20대 국회의원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관악 구민들께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법안, 예산, 감사 보통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젠다 세팅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국가와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어떤 이 부조리들이 있고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어떤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 전체를 갖다 보지 못하면 이른바 곁다리 잡고 삐약삐약하는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연 말단을 잡고 이제 홍수가 터져가지고 둑이 터져서 홍수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둑을 막아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물을 갖다 바가지로 퍼내는 어떤 일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수가 나면 저 둑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아젠다 세팅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법률이죠. 네. 법률은 대통령 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규율하는 게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하고 이제 감사인데, 우리 지금 국회는 사실은 법률은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툭하면은 뭐 그냥 국가 형별을 갖다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규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레기법을 갖다 만들어내고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더 끌어오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치 전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은 아마 아젠다 세팅에 관한해서는 그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방향, 국가 전체의 어떤 발전 방안을 갖다가 14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품질 좋은 법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은 여론을 이끌어야 되고 당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여론과 당을 갖다 이끄는데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젠다 세팅과 그다음에 좋은 어떤 법안,
여기서 제가 아마 여태까지 역대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땅개 정치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뭐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갖다가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정치가들하고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했을 때 한 1.8% 정도 굉장히 그 국민적 불신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떤 뭐 가치를 갖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일하지 안 하고 뭐 싸우는 그런 인상들을 심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1대 국회는 조금 그 일하는 국회, 사실 아시겠지만 그 일반적인 회사나 또 사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거의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그걸 악용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형태로서 좀 변화돼 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해서는 뭐 매번 선거 때마다 그 당시의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많이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 네. 그만큼 정치 그리고 국회가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특히 이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좀 극한 좀 진영 대결이 좀 극대화된 국회 아닌가. 네. 그래서 모든 그 지역에서 이제 선거하거나 이제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제발 국회의원들 싸움 좀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다만 국회는 여야가 저는 싸우는 정치 공간이라고 봐요. 네네. 이게 이제 뭘 놓고 싸우는 거냐. 그러니까 민생을 놓고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말로 싸우는 거지 몸으로 싸우니까 이제 저는 유권자들이 싫어한다고 보고 싸우되 거기에 대해서 좀 최대한 합의 지점을 만들어내서 그 좀 변화의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정치 이게 되면 전 충분히 뭐 국민들의 삶의 변화가 온다고 하면 좀 신뢰를 보내줄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21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두 가지는 꼭 바꾸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좀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상시 국회로 좀 열 필요가 있다. 상임위가 됐던 그리고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열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섭단체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정당들 간의 조정 그리고 타협 그리고 합의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는 구조 이게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필요한 거는 네. 매년 연말 예산 심사할 때마다 쪽지 예산 띄어넣기 예산 가지고 언론에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곤 하는데 네네. 21대 국회에서 정말 새롭게 좀 바꾸고자 한다면 예산 개수 조정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예산 소위 소소위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예산이 만들어진지도 참여한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예산 심사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소소위 이 자체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어떤 예산이 늘고 줄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조정 과정에서 네. 정치적인 타협도 있을 수 있고 조정 합의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완전 비공개해서 그냥 짬짬이로 특히 양당 간의 짬짬이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네. 그 세 가지 정도가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매력적으로는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최소한의 이번 총선 투표 결과를 보고 기본적인 신뢰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국회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실 때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시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의 국회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정치인, 정치의 효용성이, 정치의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재벌들이나 기득권들은 네. 정치인의 효용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이나 기득권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회유를 하거나 때로는 압박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성비 높은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 김성식 우리 관악구민 덕분에 이제 재선에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차분히 바라보면요, 스스로 성찰할 줄 알고 정치가 잘못될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원이고요. 막말하고 정당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이런 의원들은 좀 훌륭한 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지만 21대 국회는 벌써 더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싸움질 국회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의 국회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혁신이 필요합니다. 뭐 정당들의 기대서 정치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 김성식은 이제 정치 혁신 한 길을 걷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국민편 무소속 김성식과 함께 이번에 관악에서 크게 한번 선거혁명을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20대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과 우리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